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이 6번째인데요.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이른바 금수저들과 다주택자들이 주 타겟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시죠. 송윤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 5차례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있었고요. 횟수로 치면 뭐 이번이 6번째인 거잖아요. 네. 이번 세무조사의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무조사 카드를 꺼냈는데요.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탈루 혐의에 집중해서 세무조사에 나섰던 것은 2005년 참여정부 이후 무려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가격 급등 지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세금 탈루 혐의자를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었고요. 조사 대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양도세 탈루자, 그리고 편법 증여자,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던 중개업자 등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후 4차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더 진행했었는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라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조사를 통해서 2,550억 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세무조사 외에도 뭐 대출 규제라든가 청약 제한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수단을 동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재건축 지역에 여전히 집값이 사그라들지가 않고 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더욱더 과열하는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꺼지지가 않자 정부가 이번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세무조사가 강력한 대책으로 많이 거론은 되긴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있을 거로 봐야 할까요? 지금 세무조사란 건 사실 자금의 출처 흐름을 좀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물론 대출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무조사를 이렇게 강력히 실시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자들에겐 굉장히 심리적 위축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무엇보다 목적의식이 조금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을 편법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미성년자, 특히 이런 금수저들이 주요 타겟으로 이제 잡히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평소 버는 소득으로는 절대 구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편법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거나 부모가 사실상 명의를 신탁한 거다. 이런 쪽으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자금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과거 부동산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조금 안정화시키는데 조금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은 세무조사가 강력한 대책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360명 정도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이제 편법 증여자 등이 주로 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번 조사 대상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금 능력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0, 30대, 그리고 청약 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미성년자, 자금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토지를 대거 매수해서 분할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20대 중반의 나이로 연봉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A씨가 33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그리고 무직자였던 B씨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두 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전형적으로 부모로부터 이제 편법적으로 증여를 받거나 이런 금수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19세 어린 나이로 C씨가 청약 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무려 14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유학생이 25억 원 상당의 상가라든가 서울에 이제 12억 정도 되는 전세권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무조사로 탈루 혐의가 발견이 되면은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되나요? 결국 뭐 세금이 추징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주 엄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국세청은 이번 부동산 거래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서 엄정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으로 최대 5%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상 부모가 명의 신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5%, 5억 초과 그리고 10%까지는 10%,
30억 이하까지는 10%, 30억이 초과할 경우는 15%가 기본적으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의무 위반 기간 경과 시간에 따라서 더 이제 가산이 되는데요. 1년 이하인 경우에는 5%, 그리고 1년 초과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0%, 2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15%가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2년 동안에 이제 자녀 명의로 두었다.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기본 10%에 10%가 가산이 되니까 20%, 즉 2억 원이 과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탁자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서 5년 이하 그리고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수탁자도 3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편법 증여가 이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세금 추징이 물론 이전 탄로에 대한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는 비자금이 조성되거나 횡령 이런 걸로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사업소득 탄로에 대해서도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엄정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이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번 세무조사 결과 보면 이제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46명에 대해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사례를 좀 살펴보면 중학생이 계좌에 예금이 3억 원이 들어가 있었다. 이거는 알고 보니 부동산 임대업자였던 이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요. 병원장이었던 B 씨가 매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6억 원의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매년 고액의 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줄어든 걸 이상하게 여겼던 국세청이 조사를 했고 이걸 보니까 이제 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던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서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의 부모 그리고 자식 5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금융 자금 흐름까지 살펴본다는 보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 당국까지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번에 집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그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오랫동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무조사도 또 그냥 반짝 효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양측의 의견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자금의 출처를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보고 5년간의 거래 내역까지 보겠다라고 하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서울 집값을 두고 사실 미친 집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전과는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 해서 더욱더 이제 조심하고 신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엇갈린 반응도 나옵니다. 실제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세무조사에 대해서 칼날을 빼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렇다라고 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지 않았냐.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 투기를 부추기는 있는 각종 호재들이 더욱더 있고 이런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집값이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은 오른 집값을 끌어내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다시 내리기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오르는 거는 조금 안정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조금 움츠러들어 이제 매수자들이 조금 몸을 사리다 보니까 이제 좀 거래가 줄어들면서 좀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좀 내려오는 건 쉽지 않을까. 정부가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 등 세무 조사를 좀 실시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집값을 조금 잠재워 보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라고 사실 볼 수는 있는데요. 정부가 추가로 내놨던 이제 투기 지역을 지정한다라거나 공급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집값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이는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번 세무조사에도 변칙 증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거, 그거 관련해서 자금의 출처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보고 뭐 탄루된 세금을 추징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모로 아직도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의 향방 점점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